유리함수 나가면 저번에 한 것처럼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이제 분수함수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건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우리가 한 게 1차랑 2차를 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4차, 5차 이런 친구들, n차까지 이런 친구를 다항함수라고 부르고요. 메인 라인이야. 거기다가 분수함수를 배울 건데, 즉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뭐 y는 x 더하기 1이라든가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했더니 결국은 정수랑 분수를 추가했더니 유리수의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분수함수 중에서, 즉 분수함수는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게 분수함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모가 1차, 분자가 1차 혹은 상수 그런 정도밖에 안 해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분수함수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걸 할 거고, y는 x 몇 차 함수야? 뭐니 이게? 1차요. 1차 함수지. y는 x제곱 더하기 x는 2차. 2차지. 맞아요? y는 2. 이건 실제로 상수함수. 정확히 하면 0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항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인 거예요. 나중에 2학년 되면 3차, 4차 이런 걸 배울 거고요. y는 2분의 x는 다항함수일까 분수함수일까? 다항입니다. 이거 다항이야. 지금 숫자가 분모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자가 분모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y는 x분의 2 다항이야 분수야? 유리함수겠지. 분모에 x 문자가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함수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주식이랑 똑같다고.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를 때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지. 맞아요? 그럼 시간과 가격에 대한 그래프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수는 옛날 말로 하면 시간이 흘렀을 때 y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인데, 주식은 가로가 뭐야? 시간이죠. 네. 세로가 뭐야? 돈이지. 맞아요? 즉 시간이 흘렀을 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관계가 주식인 거잖아. 맞아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x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돈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 예. 그러면 x에 따라서 y가 바뀌지. 지금 주식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돈이 바뀌는 거잖아. 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몸무게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키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x는 무조건 시간이라고 생각해 줬습니다. x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야. 옛날은. 지금은 뭐 x가 뭐 다양하게 될 수 있지만 항상 기준이 항상 시간인 것처럼 항상 기준이 x야. 가로가 움직일 때 세로가 어떻게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 보는 게 함수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좀 더 초등학교 느낌을 설명해 보자면 어떤 박스가 있어. 1 넣으면 2 나와. 2 넣으면 4 나와. 3 넣으면 6 나와. 이 박스의 이름은 뭐예요? 곱하기 2요. 곱하기 2 박스죠. 네. 맞아요? 함수가 무슨 뜻이야? 상자 속의 수란 뜻입니다. 다음 박스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곱하기 2 박스라며. 이해됩니까? 다음 박스에 어떠한 숫자를 넣으면 2배가 납니다 라고 한글말로 함수라는 의미를 쓰면 이 박스가 함수란 말이야. 이것도 함수의 일종입니다. 함수의 표현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는 좀 더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함수는 영어로 뭐야? 펑션, 기능이죠. f입니다. f라는 함수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대? 2배가 되겠대. 맞아? 네.
F라는 박스에 2를 집어넣으면 뭐 되겠대? 4예요. 2배가 되겠대. 맞아요? 네.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항상 우리는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되게 함수야. 왜냐면 옛날 기준으로 시간이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돼요? 이 때문에 항상 기준이 x라고. 그리고 x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 왜냐면 시간은 뒤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x는 무조건 x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되니가 궁금하다고. 시간이 흘렀을 때 올라가니 내려가니가 중요한 거지. 옛날에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미 있잖아. 네. 이해했습니까? 이 때문에 항상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돼요? 특히 x가 커질 때 y가 올라가요 내려가요인 거라고. 이해돼요? 예.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라고 결국은. 기준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움직이니? 그런데 x가 커질 때 y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러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래. 그럼 fx는 y야? 관계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래. 근데 우린 그 관계가 뭐냐면은 곱하기 1매 x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했어? 2x가 되었지. 예. 우리는 이제 이 y를 결과로 썼기 때문에 y는 2x라고 쓸 수 있겠지. 같은 말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얘를 혼용해 쓰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얘는 대명사인 거고 얘는 f랑 이름이 붙은 거야. 우리가 함수의 이름이 f, g, h 붙잖아. 얘는 그냥 x와에 대한 관계식을 쓴 거고 얘는 그 함수에 이름 붙인 거라고. 다음 친구를 fx라고 하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해돼?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1번 표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수의 기본 표현은 이렇게 상대수의 수, 그 다음에 이렇게 식표현, 관계식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좀 더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표입니다. 표. x에 1을 집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는데 그럼 이제 x, y가 변수에 2를 붙이면 뭐 x가 닭 y를 닭다리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닭을 시켰어. 닭을 한 마리 시켰어. 닭다리 몇 개 와야 돼? 2개요. 2개 와야죠. 맞나요? 네. 3개 시키면 6개 오고 그럼 x개 시키면 2x. 2x개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순서상 x가 1일 때 y가 2래. 그러면 가로 열고 앞에가 x 뒤가 y x 뒤가 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표현. 그럼 fx는 2x라는 어떠한 다음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음 순서상을 우리가 함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함수를 표현하는 건데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움직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우리가 판단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x가 가로, y가 세로입니다.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싶은 거라고. 다음 친구는 y는 2x는. 그럼 얘는 0 넣으면 0이죠. 1이면 뭐 나와? 2 나오죠. 2는 뭐 나와? 4 나오죠. 3 넣으면 6 나오죠. 맞아요? 마1 넣으면 마2 마2 넣으면 마4 마3 넣으면 마6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몇 개의 점을 넣어본 결과 다음 친구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음 친구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쉬운 거니까 다음 경향성을 갖고 있구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 100을 넣으면 200이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마이너스 200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뭐 하는 거냐면 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친구는 중1 때 뭐라고 불렀냐면 정비례 함수라고 불렀어요. 정비례 함수가 뭐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 정비례 함수는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되고 x가 3배가 되면 y가 3배가 되는 친구를 우리는 정비례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x가 2배가 되면 증가는
증가함수를 말합니다. x가 커지면 y가 커져는 증가함수를 말해요. 우상향이냐 빨간불이냐를 말해. 넌 지금 빨간불을 말한 거야.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죠. 이런 친구를 정비례함수라고 부릅니다. 예. 중1 때 한 거야. 중1 때. 지금까지 딱 이거 다 중1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는 실제로 뭐냐면 반비례함수를 말해요.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유리함수를 가면 유리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를 우리는 내가 기본형이라고 부를 건데, 내가 어떠한 함수를 한다면 어떤 함수는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수를 내가 배워합니다. 항상 유리를 배우든 무리를 배우든 지수를 배우든 항상 함수의 스텝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에요. 그럼 기본형은 y는 x분의 k, k는 0이 아니에요. 얘가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실제로 이거 반비례함수거든.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y는 x분의 k야. 지금 상수가 k만 달려있어요. 즉 x, y에 대한 관계식 함수인데 달린 게 k밖에 없어 지금. 그럼 k가 다음 유리함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k에 따라서 다음 유리함수의 모양이 결정돼요. 생각해봐. 기억을 되살려봐. 야,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는 a의 의미와 b의 의미가 뭐였어? a는 뭐? 기울기. 야, 정확히 말하면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 기울기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도 돼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 직선, y는 x, 직선이구만. a가 움직이면 기울기가 움직인다, 개형이 움직이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여기다가 b를 붙임으로써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y는 ax 제곱도 유리함수, 2차 함수의 기본형이거든. 즉 1차 함수는 직선이야. 2차 함수는 포울선이야. 유리함수는 쌍곡선이거든. 쌍곡선 이렇게 생긴. 난 다시 그릴 거예요. 쌍곡선. 쌍곡선인데 쌍곡선이라는 거 알아. 직선이라는 거 알아. 안다고. 근데 그 생김새는 누가 결정한다? 기울기. 마찬가지. 최고 차이 계수가 항상 최고 차이 계수가 뭘 결정해? 생김새 결정한다. 즉 직선 2차, 그러니까 1차, 2차 유리는 종을 결정해. 종. 너는 인간, 뭐 너는 원숭이, 뭐 너는 침팬지. 근데 원숭이는 똑같이 생겼잖아. 누가 결정한다고? A가 결정한다고. 항상 A가 K가 뭘 결정하는 거야? 생김새 결정하는 거라고. 직선인 거 알고 폼선인 거 알고 쌍호선인 거 알 때 K가 그래프의 생김새를 결정하고 있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그래프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거를, 그래프의 생김새를 수학적 용어로 개형이라고 표현합니다. K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해요. K가 그래프의 생김새 개형을 결정합니다. 근데 개형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송치민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대. 맞아요? 도플갱어가 있대. 똑같이 생겼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못 알아보면 되겠죠? 송치민이니? 마찬가지 함수 그래프도 개형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면 개형이 같은 거예요. 바꿔놓으면 K가 같으면 개형이 같다.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가 겹쳐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만 같으면 돼. 그래서 K가 같으면 개형 같다. 개형이 같다는 말은 뭔 소리냐고? 평행이동 시 일치한다. 겹쳐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1번 문제입니다. 그럼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그려볼 건데,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 중에서 K가 양수인 거랑
K가 음수인 걸 구분해서 그려야 되는데 1번 K 양수인 걸 그릴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쉬운 그래프인 Y는 X분의 6을 그릴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기본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Y는 X분의 6이 있어요. 이거 1은 뭐 나오죠? 6, 2, 5. 1은 6 나오죠? 그럼 저는 지금 1은 6 나오고 1은 6이야. 2 넣으면 3입니다. 3 넣으면 2거든. 그 다음 4 안 넣고 6 넣을 거야. 6는 얼마니까? 1. 이게 1이거든.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즉 작은 숫자 2분의 1 넣으면 10이거든. 3분의 1 넣으면 18이에요. 그럼 쭉 커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1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점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본 개념은 쌍곡선이라고 했죠. 쌍곡선이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x축, y축에 무한히 다가갑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x축에 무한히 다가가요. 숫자 집어넣으면 만 넣으면 만분의 6이거든. 그럼 0.00006이잖아. 네. 거꾸로 0.0000분의 1 넣으면 6만이란 말이에요. 즉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커집니다. 아니,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커집니다. 마찬가지 음수를 넣어봐도 마1 넣으면 마6이고 마2 넣으면 마3 마3 넣으면 마2 마6 넣으면 마2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처음 그릴 때 뭐 하는가 하면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개를 돌려보면 다음 친구를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프의 개형은 1차가 직선 2차가 포물선인 것처럼 유리함수는 쌍곡선을 갖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 아, 이 친구의 그래프의 모양은 쌍곡선이구나. 큰 의미는 없어요. 쌍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려봤잖아? 다음 그려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냐? 라는 건데 뭘 물어볼 거냐? 다음 함수를 보고서 뭘 물어볼 거냐 이거야. 얘는 뭘 물어보냐면 1번 유리함수에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정역과 치역을 물어보는 거. 정역이 뭐야? 기억납니까? 정역이 뭔지? 정의역이 뭐지?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아,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예요. 즉 분수는 숨겨진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분모가 절대 영될 수 없거든. 다음 꼬라지를 봤을 때 정역은 x가 즉 다음 그래프가 x가 그려지는 범위랑 안 그려지는 범위 그려지는 범위가 정역이란 말이야. 보면 x 0 넣으면 한 수값이 없지. 왜냐면 x 0 넣으면 0분의 6이기 때문에 무한대야. 0은 될 수 없어요.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가 정의역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얘 0이 안 되니까 y도 0이 안 돼요. 0이 될 수 없거든. 마찬가지 치역. 치역은 y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이 x의 범위, 가로의 범위. 왜냐면 우리가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x가 가로, y가 세로거든. 정확한 말하면 함수가의 범위지만 y의 범위라고 합시다. 마찬가지 0의 모든 실수. 이건 어떻게 말하면 어떤 함수든 간에 정의역, 치역이 영순입니다. 항상 어떤 함수를 보면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살펴봐야 돼요.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입니다.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처음 봐야 되는 게 정치라고 했죠. 근데 정치는 어떤 함수든 간에 다 물어보는 거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메인이라고. 점근선을 먼저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점근선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점근선은 함수의 그래프가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근선은 무한히 다가가지만 무한히 닿지 못하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놓으세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입니다.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 그럼 얘는 누가 점근선이냐면 X축, Y축 점근선입니다. 이 친구 X축 요거 X축의 다른 이름은 Y는 0입니다. Y축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에요. X는 빵, Y는 빵. X는 빵, Y축. Y는 빵, 이게 Y축. X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리함수의 본체는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가인 겁니다. 그럼 그래프에서는 바로 보이지만 이게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하고 마찬가지 양쪽 네 구층이 모두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하는 친구들인 겁니다. 파란 선에 대해서 쭉 무한히 다가가기만 하는 거예요. 쭉 무한히 다가가기만 하는 거예요. 닿으면 안 돼요. 뚫으면 안 됩니다. 식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 식에서도 마찬가지. 절대 분수는 0이 될 수 없어. 점근선은 될 수 없는 선이야. 닿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야. 왜냐면 걔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얘는 빵. 식으로 찾는 방법이야. 식으로 찾을 때는 분모가 빵일 때입니다. 다른 점근선은 분모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분수가 0일 때 분수가 0일 때 는빵 요거랑 그 다음에 분수를 0을 만들면 y는 0 얘가 점근선이에요.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식으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방법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떠한 특정한 점을 갖는다면 그 점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보통 얘는 점근선의 교점 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x는 0, y는 0이니까 얘가 y는 0이 점근선의 교점이겠지. 결국은 잘못 말겠지만 다 같은 말이거든. 정치, 점근선, 그 친구의 교점 다 같은 말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점근선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갖고요. 그 다음 얘는 또 재밌게도 선대칭을 갖는데 y는 뿔마 x,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도 갖습니다. 보면 이 친구 이게 y는 0이거든. y는 0 미안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지금 다음 친구는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y는 마이너스 x의 데칼코마니란 말이야. 왜 중요하냐? 내가 말했잖아. 다 같은 말이라고. 1번, 2번, 3번, 4번 다 같은 말이야. 다 전부 다 점근선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맞아요? 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의 교점이 이 둘의 교점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이거 연립하면 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유리함수가 어떠한 두 개의 선에 대한 선대칭을 갖는다. 그럼 결국은 걔를 연립해서 그 교점을 찾으면 그게 결국은 점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점근선의 교점을 알려준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뭘 그렸냐면 K가 양수일 때 그렸잖아. 그럼 K가 음수일 때 그리잖아. K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마6을 그리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가 x에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y에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친구를 y축 대칭하면 다음 친구가 나와요. 원래는 거듭 말하지만 원래는 점을 대입해서 그려보는 거지만 더 좋은 방법은 대칭성을 활용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는 건데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 부호 바뀌면 대칭 이동에 의해서 y축 대칭 시킨 거야. 그러면 y는 x분의 6이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은 얘를 y축 접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y는 x분의 마6 그래프입니다. 그럼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k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 검은색이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러면 4개의 사분면 중에서 1, 3에 그려지지. 그렇기 때문에 k가 양수면 그래프가 1, 3, 4분면에 그려져요. k의 부호는 몇 사분면에 그려질 거냐? k가 양수면 1, 3에 그려지고요. k가 음수면 2, 4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k의 부호에 따라서 몇 사분면이 있냐? 결국은 유리함수의 본체는 유리함수는 일단 모양이 쌍곡선이고 점근선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점근선 그린 다음에 k의 부호에 따라서 1, 3, 2, 4 끝난다고. 이해돼요? 나머지는 이제 1, 2, 3, 4, 5 중에서 물어보는 찾으면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k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면 k가 커지잖아? 그러면 k가 양수면 k가 커지면 원점과 멀어져요. y는 x분의 11을 그리면 1이면 얘는 6인데 1이면 12 2면 6 3면 4 이런 식으로 k가 커지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원점과 멀어집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k가 양수면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지고 거꾸로 마찬가지 얘가 멀어지고 싶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2 하면 얘는 작아지는데 멀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통틀어 쓰면 그러니까 k가 양수면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지고 k가 음수면 k가 작은 데가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얘를 통틀어 쓰면 절대값 k가 커지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과 멀어진다라고 통합해서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원점과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k가 커졌더니 멀어져요. 왜냐면 이거 반비례 함수란 말이야. 이거 넘겼으면 x 곱하기 y는 6이야. 맞아? 반비례가 뭐야? x, y 곱이 일정한 함수가 반비례일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2배가 되면 y가 2분의 1배 곱이 일정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 박스 만들어 보면 이 사각형 박스의 이 박스의 넓이가 k야. x 곱하기 넘겼으면 x 곱하기 y는 6이 다음 친구죠? 그러면 박스 만들면 다음 함수 위에 박스를 만들면 이게 x, y일 거 아니야. 1,6일 거 아니야. x, y. 그럼 곱이 k겠지. 그러면 k가 크면 클수록 다음처럼 원점과 박스 만들었을 때 박스의 넓이가 커진단 말이야. 박스의 넓이가 커진다는 건 원점과 멀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진다 라는 말 할 수 있겠지. 예.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은 뭐 한 거냐면 y는 x분의 k 기본형을 대칭 평행이동한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을 p만큼 y축을 q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표준형은 2차 함수도 그렇고 있단 말이야. 왜 중요한 거냐면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않냐면 얘를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얘가 되오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를 바로 그려요.
의미는 얘를 x축 y축으로 밀면 얘가 돼요 인 거지만 그래 안 그린다고. 그 다음에 얘가 전개된 형태를 일반형 이쁘게 표준형을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2차가 이렇게 있어. 그럼 뭐 하니? 뭐 해야 돼?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야. 네.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해야 돼?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야?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는 꼭지점이죠? 네. 그럼 얘 꼭지점 찾기 위해서 뭐 해? 표준형으로 바꾸고요. 표준형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점이 마일,3이에요 찾잖아? 그러면 마찬가지 2차 함수의 일반형이고 2차 함수의 표준형이야. 항상 일반형 등장하면 표준형 바꿔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찾지. 마찬가지 유리 함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준형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럼 봤죠? 그러면 정의역 치역과 점근선이 같은 말인데 정치 찾아보자. 찾는 거야 일단. 그러면 나는 순서가 점근선 먼저 찾거든. 분모가 0인 게 점근선이야. 맞아? 그럼 는 0, x 빼기 1은 0. 점근선이 뭐야? x는 1입니다. 즉 분모가 0인 게 점근선이라고 했어. 는 0. 왜냐면 점근선은 닿지 못하는 선인데 닿지 못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분수가 0인 게 분수에 0을 넣으면 돼. 분수에 0을 넣어버려. 0 넣었어. 그럼 남는 게 뭐야? y는 3이지? y는 3이 점근선. 찾았지? 맞아요? 그 다음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려? 지금 점근선을 그려. 점근선이 뭐야 지금? x는 1, y는 3이지? x는 1은 세로선이에요. x는 1. 그 다음에 y는 3. 그렇지? 맞아? 그 다음에 뭐하냐? k가 양수야. k가 뭐야 지금? k가 1이지? k가 1이기 때문에 k가 1이면 몇 사분면을 그려져? 1, 3에 그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분면의 기준은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지금 얘를 기준으로 1, 2, 3, 4가 나눠진 거야. 맞아? 네. 그러면 k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1, 3에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그려진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돼요? 봐봐. 내가 그래프 그렸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x절편, 절편을 찍습니다. 안 필요하면 뭐 하면 돼? 안 필요하면 안 그리면 돼요. 이해됩니까? 필요 없으면 안 그려도 돼. 즉 x의 0는 뭐 나와? x의 0는 뭐 나오죠? x는 마이니까 2 나오거든. 네. 그럼 이거 y절편 2야. 이게 원래 2란 말이야. 이렇게 원래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대칭형이니까 이런 느낌이겠지? 정확하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절편을 그려요. 0 넣으면 2니까 0,1 지날까 이렇게. 여기에 0 넣으면 이제 또 이제 x절편이 나오겠지. 분수가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은 필요하면 구하고요. 필요 없으면 잘 안 구합니다. 이렇게 점근선과 k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찾아.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찾는 습관도 나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정역치역이죠. 정역이 뭐야? 지금 x는 얘가 점근선이라며. 맞아요? 그러면 정역은 뭐야? x의 범위. x가 1일 땐 점근선 닿지 못한다며. 그럼 x가 1이 아닌 실수겠지. 마찬가지.
닫지 못한 게 3이라며. 그럼 3이 한 실수가 치역이겠지. 그 다음에 누기에 대한 점대칭을 갖는가?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1,3에 대해서, 즉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1,3에 대해서 점대칭 한다고 했지. 나 좀 더 어려운데 선대칭도 물어봅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난이도가 좀 높은 겁니다. 즉 선대칭 난이도가 높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누구의 선대칭이냐면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지금 선대칭은 요 두 개의 선에 선대칭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항상 누구에 대한 선대칭을 갖냐면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 1,3 지나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가져요. 즉 나는 기울기 항상 유리함수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쌍곡선을 45도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라서 돌아간 친구야 원래 쌍곡선의 모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대칭이 되는 친구가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어떠한 친구에 대해 선택을 갖습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이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돼. 그럼 공식을 통해 계산해주면 기울기가 1이고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 1이고 1,3을 지나고 이 두 개의 친구에 대해서 선대칭이 같습니다. y는 x 더하기 2, y는 yx 더하기 4에 대해서 이 두 개에 대해 선대칭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식 세우면 되겠죠? 1번 y는 마 x분의 2 빼기입니다. 1번 뭐한다? 점근선의 찾죠? 점근선 뭐야? 분모가 0일 때 점근선 뭐니? 분모 x잖아. 점근선 뭐냐니까? 점근선이 뭐예요? 아이 그거 먼저 말고 x 먼저. x는 0.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야. 분모가 x밖에 없으니까 x는 0이 점근선이야. 분수가 0, 이 자체가 0, y는 마 1이 점근선이라고. 그래서 점근선 분모가 0일 때, 그 다음에 분수가 0일 때 쯤 되겠죠? 예. k가 얼마야? k가 지금 k가 뭐니? 분자. k는 y는 꼴에서 표준형에서 분자가 k란 말이야. 예. 그럼 k가 뭐냐니까?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같이 읽어야 마이너스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네. 그럼 k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얘는 k가 얼마? 2요. 2죠.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지금 점근선 먼저 그리지. 맞아요? y는 0은 미안. x는 0은 y 축을 말하는 거야. x는 0은 y축 말하는 거야. y축. 얘가 지금 x는 0인 거야. 이런 거 기억해. 지금 x는 0 못 그리면 이제 맞아야 돼. y는 마이너스 1은 세로선. 지금 얘는 가로선이고 얘는 세로선이야. 네.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맞아? x가 세로 아니요. 반대로 썼네. y는 마이너스 1은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가로선. 네. 이게 x축이고 y축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정근선에 대해서 k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면 몇 쌍면 그려줘야 돼? 2랑 4 3분면 그려줘야 돼. 누구 기준으로? 점근선 기준으로. 그러면 이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쌍곡선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뭘 찾아? 정치 찾는 정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구하려며. 맞아요? 결국은 같은 말이라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이라고. 점근선이랑 같은 말이지. x는 0. 0이 아닌 실수가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닌 실수가 치역이겠지. 점근선을 알면 정치 당연한 거라고. 점근선 다 할 수 없는 선이라니까? 그게 아닌 게 정치겠지. 이제 안 한 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y는 x a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쓸데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p, 즉 항상 뭘로 바꿔푼다? 표준형으로 바꿔푼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만 할 줄 알면 끝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다겠죠? x 빼기 3분의 x 더하기 2가 있어. 바꾸는 방법 저번 시간에 했거든. 기억을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분수꼴이 바꾸는 방법은 분모를 분자에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썼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x 더하기 x 빼기 3, 그럼 뒤에 뭐 있으면 똑같아? 플러스 5. 그럼 이렇게 찢어져요. 그럼 찢었으면 x 빼기 3분의 x 빼기 3 플러스 x 빼기 3분의 5기 때문에 1이죠. 나쁜되면 1 더하기 x 빼기 3분의 5가 됐으니까 이쁘게 잘 만들었지. x 빼기 3분의 4x 빼기 5가 있어. 마찬가지 뭐 한다고? 어떻게 바꾼다고? 분모를 분자에 썼어. 근데 얘는 4x잖아. 우리 곱하기 뭐가 필요한 거야? 곱하기 4가 필요하겠지? 그래야 4x 똑같잖아? 전개한 마이너스 12거든? 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인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 7이 있어야 전개해서 4x 마 12, 7이니까 마오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갖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기본은 분모를 분자에 쓴다. 정확히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겠는 겁니다. 4x 빼기 5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모기 4 나머지가 7을 바꾸는 건 똑같아. 전개하면 똑같지? 그러면 얘를 찢었으면 x 빼기 3 4 곱하기 x 빼기 3 플러스 x 빼기 3분의 7이니까 나누면 얼마야? 4죠? 그럼 4 플러스 약분되니까 x 빼기 3분의 7이니까 뭐 했어? 이 바꿨지? 요거 하는 거라고. 그럼 다음 친구 마찬가지 모양을 바꿔줘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분모를 분자에 써야 돼요. 다음 친구는 일반형이잖아. 네. 일반형은 표준으로 바꿔야 점근에 나온다고. 그러면 분모를 분자에 썼어. 얘 2x잖아.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하고. 분배 때리면 2x 마 2니까 더하기 2 하면 돼. 네. 잘라서 미리 약분 쓰면 뒤에 거 자르면 2지. 그럼 얘는 y는 2 플러스 x 빼기 1분의 2입니다. 한 번 더 이쁘게 쓰면 y는 x 빼기 1분의 2 플러스 2라고 써야 점근선이 뭐고? 점근선 뭐? 김지우씨! 점근선 뭐요? 이 친구의 점근선이 뭐냐고? 점근선은 분모가 0일 때라니까. 그럼 x 빼기 1이 0일 때가 점근선이라고. 그럼 x 빼기 1이 0 넘겼으면 x는 1이 점근선이라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 분수꼴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될 수 없어 0이. 여기 0 넣으면 뭐밖에 안 남아? 여기 지우면 뭐밖에 안 남아? 2요. y는 2. Y는 네. 야 어떻게 숫자가 선이야? 제발 집중을 좀 하자. 어려운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x는 1, y는 2가 점근선. k는 뭐야? k는 2요. k는 2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1과 3, 4분면에 그려지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한다면 x축, y축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1 점근선 y는 3 점근선 그 다음에 1, 3에 그려줘야 되니까 1, 3 이 정도로 그리면 된다고 이 정도로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 물어보는 게 정치니까 정역이든 치역이든 물어보는 건 점근선 알면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왜냐면 x는 1이 점근선이래. 그럼 정역은 x가 1이 아닐 때고 x가 1이 아닌 실수. 마찬가지 치역도 y가 2가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알면 정치역 모르면 맞아야 돼. 반대말이거든. 얘가 아닐 때가 얘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근선이 아닌 모든 친구들이 될 거 아니요. 다시 풀 건데 함정 걸려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걸려 있냐면 분수함수는 항상 분모의 1차 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얘는 지금 마일이거든. 이러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서 x 빼기 2 마x 플러스 4로 바꾸고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분모의 x의 개수가 1일 때가 기준이야. 이해됩니까? 네. 반드시 바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분모의 1차식의 개수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바꿔야지. 그러면 y는 다음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x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붙이 마이너스 똑같고 전개하면 뿌리 2야. 그러면 뿌리 2가 있으면 되겠네. 맞아? 네. 그럼 전개하면 똑같죠? 그럼 자르고 자르면 앞에 바꾸면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 빼기 2분의 2. 다음 친구는 y는 x 빼기 2분의 2 마이너스 1이야.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친구는 1번 점근선의 결정이 뭐야? 아니 점근선 얼마? x는 2 y는 마이너스 1 미리 찾자. 이제 정치도 바로 찾아도 돼. 정역은 x가 2가 아닌 실수. 치역도 마찬가지. y는 마이가 아닌 실수, 마일이 아닌 실수. 함수의 그래프도 그리면 k가 얼마? k가 2죠. k가 지금 2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1, 3, 4분면에 그려져야지. 그러면 x는 2, y는 마일. 뭐 해야 돼? 그래프가 1, 3이니까 얘가 기준이야. 거짓말하지만 얘가 기준이 아니라 점근선 기준 1, 3 말하는 거야. 이해돼? 네. 이거 뭐 이따구로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점근선 의미가 없잖아. 항상 점근선 기준 1, 3에 있어야 되겠지. 6번 풀을 마무리 지으면 다음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그러면 거꾸로 추정하는 건데 다음 그래프는 지금 뭘 알아? x는 2, y는 3이 점근선이지. 그럼 뭘 지나? 1,0을 지나요. 그러면 다음 친구는 x는 2, y는 3이 점근선이고 1,0 지난다야. 그럼 얘를 가지고 거꾸로 추정하는 겁니다. 점근선이 x는 2, y는 3인 유리함수는 y는 x 빼기 2분의 k를 몰라. k 플러스 3 이겠지. 점근선이 x는 2, y는 3을 가지려면 다음 같은 모양을 가지면 돼.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뭘 지나? 지나면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지. 1방 집어넣으면 x에 0, y는 0, x에 1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막 k니까 0은 막 k 뿔 3이니까 k는 3이지. 그러면 따라서
유리함수는 x 빼기 2분의 3 뿔 3이야. 차지? 얘가 이래매. 그러면 문자식을 얘를 바꾸는 것보다 거꾸로 얘를 바꾸는 게 좀 더 빨라.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다음처럼 바꾸려면 통분해버리면 돼요. x 빼기 2. 역시적 거꾸로 하는 거지. x 빼기 2분의 3. 3은 x 빼기 2로 통분했으니까 3 곱하기 x 빼기 2겠지? 그럼 분자 전개에 쓰면 3x 빼기 6 빼기 3. 요거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가 3, b가 3, c가 2죠. 보고 잘 봐야 돼. 마이너스이니까 c 그냥 2야. 이해되십니까? 예. 다 찾았지? 다 했나요? 그럼 숙제 총 3가지입니다. 숙제 수셈 몇 페이지? 38 여기까지 380. RPM 14 140인가? 페이지 140. 5쪽 빨리빨리 펴봐. 몇 페이지였어? 145. 그 다음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까지 해오세요. 3개가 숙제고요. 목요일까지 해와. 알았죠? 야, 수셈 복습 좀 해. 네. 수셈 하나부터 발표 다 써. 알았어? 그리고 내가 녹화 올라왔으니까 녹화 보면서 수셈 복습하고 문제 풀고 오시면 돼요. 그냥 거짓말 하지만 내가 푼 예제 다 풀어. 예제 안 풀고 유제 안 풀면 싸대기 맞아야 돼. 이제 풉니다. 다 풀어. 네. 영상 올려주니까. 알았죠? 네. 난 프린트 뽑아줄 테니까 기다려.